봄과 여름철에 빈번히 일어나는 독초 중독 사고. 입맛 돋우는 산나물이 많이 나는 지금 독초 역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이처럼 아차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잘만 먹으면 건강을 돕는 약이 되는 위대한 독초. 이 독초를 안전하게 찾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독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명약입니다. 그 방법을 알기 위해 수문한 결과 한 독초 전문가를 찾게 됐는데, 제가 몸에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약초를 캐면서 독초도 캐는 한의사 정일경입니다. 독초 전문가의 진짜 정체는 바로 한의사. 이 독초는 또 독이 있는 것만큼 그 독성을 약성으로 쓰기 때문에 잘 다스려서 쓰면은 법제를 잘 해서 쓰면 이게 아주 명약이거든요. 소량이라도 잘못 섭취하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독초. 하지만 잘만 섭취하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독초가 있나요? 지금 뭐 이미 캐온 거는 다 이제 약재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보여드릴 건 없고요. 내일 또 산에 독초 캐러 가니까 PD님 뭐 시간 되시면 같이 동행할 수 있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독초를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정일경 한의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푸른 자연휴양림으로 유명한 충청남도의 보령. 올해로 독초를 키운 지 6년째라는 정일경 한의사의 산행엔 늘 동료들이 함께한다. 이런 송이도 나올 자리네. 송이도. 동서남북 정일경 한의사와 안 가본 산이 없다는 강주호 씨. 약초 캐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죠. 아, 벌써요? 세월이 빠르네요. 뭐 산에 살살 다니면서 취미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왔네요. 한의학을 공부하던 시절부터 약초와 독초에 관심이 많았다는 정일경 한의사. 결국 직접 산을 찾아 발로 뛰며 약초와 독초를 공부했다고 한다. 제가 길도 잘 모르고 그럴 때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같이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뭐 꽤 됐죠? 네, 꽤 됐습니다. 네. 한 5, 6년 넘었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산행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산행은 이제 야생초, 그러니까 천연초를 자연산 약재를 쓰려면 산에 가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독초도 있고 독초들이 또 약효가 또 그만큼 좋기 때문에 꽤 쓰는 편이죠. 그렇게 산을 오르다 보니 전문 약초꾼을 산행 동료로 맞이하며 그를 베테랑 약초 박사로 만들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약이 될 독초를 채취하러 온 날. 과연 정일경 한의사는 원하는 독초를 찾을 수 있을까? 산을 오른 지 언 1시간. 그때 정일경 한의사의 눈에 띈 뭔가가 포착됐다. 잠시 유심히 살펴본 후 서둘러 괭이질을 시작하는 정일경 한의사. 과연 그가 발견한 건 무엇일까? 알뿌리가 있죠? 덩이뿌리. 요거를 따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남성. 드디어 발견한 독초. 맹독으로 유명한 천남성이다. 요게 천남성, 저 남쪽 하늘의 별처럼 아주 영롱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천남성인데 뿌리에 독성이 있거든요. 사약의 주재료 중 하나인 천남성. 동일보감에 따르면 천남성은 맛이 쓰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종종 봄이 되면 등산객이 천남성을 먹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이유는 천남성의 잎과 열매가 산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전문 약초꾼들조차 간혹 혼동할 정도로 그 생김새가 아주 비슷하다. 열매가 가을이면 빨갛게 익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그 산삼 딸 익은 건 줄 알고 착각하고선 쫓아 올라와요. 겉보기엔 독성을 가늠하기 힘든 천남성. 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혀와 식도에 마비가 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천남성은 절대로 함부로 섭취해선 안 된다. 강력한 독을 가진 위험한 독초지만 반대로 약성도 뛰어나다고 알려진 천남성.
과연 어떤 약효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풍한습산의 풍이라고 하는 게 거풍, 우리가 중풍 뇌경색, 그다음에 이제 한기, 이게 성질이 따뜻하고 온하고 열하기 때문에 손발 차다든지 수족 냉증이라든지 몸이 차다든지 복부 냉통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치통, 두통, 관절통, 또는 이제 생리통, 복통 이런 데 쓰는데 진통 효과가 아주 뛰어난 약입니다. 또한 한 논문에 따르면 천남성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천남성은 뿌리 부분에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약재로 사용할 때는 잔뿌리를 제거하고 가운데 덩이뿌리만 사용한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국내는 천남성을 비롯해 은방울꽃, 동미나리, 박새, 투구꽃 등 약 400여 종의 독초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독초 중에도 천남성처럼 약성을 갖고 있는 독초는 더욱 귀하다고 한다. 천남성만으로는 발걸음을 돌리기엔 아쉬운 정일경 한의사. 이렇게 봐요. 그러자고요. 네. 좀 더 산속 깊숙이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간 끝에 발견한 것은 자리인겼네, 자리. 살이 사는 게 아이고. 독초 중에 그냥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초 중에 최고의 독초죠. 사약제를 쓰던 초. 독초 중에 독초, 초호. 왼손으로 만질 때 이렇게 잎 같은 거 이렇게 짓이기거나 꺾을 때 저렇게 이 줄기에서 즙이 나오거나 하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있는, 또 피부가 약하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염증 있는 피부에 닿으면 그럴 때는 이제 아프죠. 맨손으로 만졌다간 부상을 당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장갑을 낀 후 채취해야 하는데, 먼저 주변풀들을 제거한 후 마치 어린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초의 뿌리를 캐낸다. 초요, 선생님. 요거의 구분. 요 부분이 여기 약간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이 뾰족하고, 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까마귀의 머리하고 닮았다 그래가지고 까마귀 오자에 머리 두자 써서 오두라고도 합니다. 오두. 한방에서 투구꽃의 뿌리라는 뜻으로 불려지는 초호는 동의보감에 신경통이나 하상풍 치료에 쓰일 만큼 강렬한 독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강력한 독성만큼 치료 효과가 뛰어나 동의보감에서 중증 치료에 있어선 감초보다 더 많이 응용된 약재라고 한다. 산행을 시작한 지 벌써 6시간째. 어느덧 가지고 온 가방은 독초와 약초들로 가득해졌다. 그대로 쓰면은 원래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이게 독성이 너무 강해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전통 방식으로 이제 법제를 해서 썼는데, 그걸 제가 오늘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고. 천남성과 투구꽃의 효능을 보려면 꼭 법제화 과정을 거쳐 독성을 중화시켜야 한다. 법제는 의학서인 동의보감, 향약 집성방 등 한의학 기록을 토대로 옛 선조들이 행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위험한 독초를 다루는 일이니만큼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투구꽃처럼 독성이 강한 식물은 한의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법제법인 불로 독성을 중화시키는 화제를 이용한다. 한치오차도 있어선 안 되기에 시작부터 끝까지 한의학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꼼꼼하게 법제해야만 한다. 한 10분, 20분, 한 30분까지도 괜찮은데, 불의 세기에 따라서 너무 타지 않도록 약간 적당한 선에서 지켜서 봐야 되거든요. 밀가루를 두른 투구꽃 뿌리는 최소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는다. 이 과정을 통해 독성분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자극 성분과 효소 등의 성분이 파괴돼 수분 함량이 낮아지게 된다. 불의 세기에 따라 굽는 시간, 정도가 달라지기에 정일경 한의사는 불 앞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약 20분 정도 구워준 후 조심스레 반죽을 꺼내보는데, 군고구마 꺼내서 드실 걸 꺼내시네요. 이제 다 된 건가요? 잘 됐나 봅시다.
화재 과정을 거친 투구꽃 뿌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일경 한의사. 냄새.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요. 이게 떡이죠. 밀가루 떡인데 이 떡은 먹으면 이제 죽음의 떡이죠. 독성을 이제 빨아먹었기 때문에 이건 드시면 안 되는 떡이죠. 냄새는 구수합니다. 예, 저기 이제 끓는 물에다가 검정콩하고 감초, 초를 이제 넣어서 같이 끓일 겁니다. 그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면 신경계통 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독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좋지 않아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